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XRP입니다. 5년이라는 긴 소송의 터널을 지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오랫동안 XRP 하면 떠오르는 건 딱 하나였죠. 바로 지긋지긋한 법적 소송이었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처럼 XRP의 잠재력을 꽉 짓누르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2025년 드디어 상황이 바뀝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XRP의 완전히 새로운 막이 오를 무대가 드디어 마련된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막의 핵심이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XRP가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법적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인데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수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아주 근본적인 오해가 있거든요. 바로 리플이랑 XRP, 이거 같은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은 핀테크 회사고요. XRP는 완전히 별개인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둘은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XRP의 가치가 리플이라는 특정 회사 하나의 운명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렇게 둘의 관계가 명확해졌고 여기에 더해서 XRP를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 바로 그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XRP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줬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눈에 들어오죠. SEC가 소송을 걸었던 암흑기부터 정말 극적인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결국 투자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단 하나, 바로 법적 명확성이라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명확성,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가 이 게임에 뛰어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입장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종의 청신호였던 거죠. 이 청신호를 계기로 XRP의 미래를 이끌 두 개의 거대한 엔진 중 첫 번째가 드디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기관 자본이죠. 이건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물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곳들이 너도 나도 XRP 현물 ETF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XRP가 드디어 제도권, 그러니까 주류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시장의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펀드에는 출시 하루 만에 무려 2억 4,500만 달러가 물렸어요. 2025년 ETF 대비 기록 중에 가장 큰 규모였죠. 정말 엄청나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블룸버그 같은 곳의 최고 전문가들도 이건 완전히 다른 리그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엄청난 잠재 수요가 억눌려 있었다는 게 제대로 증명된 셈이죠. 자, 그런데 XRP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디지털 자산들과 다른 점인데요. XRP는 월스트리트의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세계에서의 쓰임새라는 아주 강력한 두 번째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엔진의 심장이 바로 ODL, 우리말로는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며칠씩이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 지금의 국제 송금 방식을 확 뜯어고치려고 만든 솔루션이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XRP를 일종의 다리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돈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달러를 XRP로 바꿨다가 이걸 순식간에 멕시코로 보내서 다시 멕시코 패스로 바꾸는 거죠. 이 모든 게 단 몇 주 만에 끝납니다. 리플은 전략도 아주 영리해요. 처음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큰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낡고 비효율적인 곳들, 예를 들면 아시아나 남미 같은 신흥 시장을 먼저 파고드는 거죠. ODL 기술의 장점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곳들이니까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자금이, 다른 한쪽에서는 실세계에서의 쓰임새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XRP의 진짜 가치는 얼만데? 그래서 분석가들이 내놓은 2026년 시나리오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관적으로는 1달러 대부터 아주 긍정적으로는 5달러 이상까지도 보는데요.
결국 어떤 길로 갈지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이 두 엔진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ETF로 돈이 몰려서 가격이 오르면 그게 또 ODL의 실제 사용을 촉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RP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더 이상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처럼 월스트리트가 담는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면 스위프트처럼 실제 국제 결제에 쓰이는 유틸리티, 즉 도구인 셈이죠. 이 두 얼굴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서의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네, SEC와의 기나긴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XRP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과연 XRP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또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유틸리티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시장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